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순천에 어제 오신 건가요? 그렇죠. 한 3개월 만에 온 것 같습니다. 제가 4월부터 8월까지 순천 살다가 근데 서울에 복귀해서 요즘 언론에서 보시겠지만 평지 풍파 좀 일으키고 왔습니다. 그러시군요. 순천 공부반 학생들 어제 저녁 때 만나셨어요? 예, 저희 아이들이 이제 제가 가르치던 아이들이 이번에 중간고사를 봤는데 수학을 저희 가르쳤는데 성적이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네. 제 기분이 좋아가지고 이 친구들하고 어제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 그래요. 평지 풍파 그만 일으키시고 순천에서 아예 학생들하고 쭉 계시는 것도 괜찮지 않습니까? 제가 나중에 정치에서 제가 이루고 싶은 것들 많이 이루고 나면은 정말 살고 싶은 곳이 순천입니다. 아, 예. 그러시군요. 뭐 다양한 어떤 문화도 있고 무엇보다도 바다와 산이 어우러진 곳 중에서 으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 친구들하고 이렇게 맺은 인연이 예. 또 이렇게 계속 지속되고 변화되는 모습들 보는 그 자체도 굉장히 큰 즐거움일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금 저희가 뭐 별량중학교, 연양중학교, 팔마중학교 그리고 뭐 매산중학교 아이들 이렇게 가르치는데요. 제가 이 순천에 있는 중학교들 이름까지 다 외우고 살 줄은 꿈에는 몰랐습니다. 지금 저도 잘 기억을 못하는 중학교들을 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지난 봄부터 그러니까 제가 좀 찾아보니까 5월부터 예. 5, 6, 7 이렇게 석 달 정도 저희 방송 출연을 하셨어요. 예. 그때와 분위기는 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때는 저희가 보통 순천의 지역 이슈들이라든지 네. 이런 것들을 많이 다뤘던 기억이 나는데요. 아무래도 중앙 정치를 다시 바라보게 되면서 순천에서 이제 구상을 구체화했던 것들 이제 쏟아내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 그러시군요. 근데 참 저는 안타까운 게 그 당시 이제 올해 초쯤이었죠. 올해 초부터 여름까지 가는 기간 동안에 참 쓴소리일 수도 있고 또는 때로는 비관적으로 들릴 수 있을 정도로 현재 정권의 운영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네네, 그렇죠. 그것이 크게 달라지지 않거나 아니면 그것이 실체화되는 과정을 최근에 보는 것 같아가지고 더 마음이 아픕니다. 사실 누구나 쓴소리하는 사람은 또는 예를 들어 어떤 부모가 자식을 혼낼 때도 그렇고 누가 친구에게 뭔가 조언할 때도 그렇고 잘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보통 하는 말들인데 지나고 보면은 글쎄요 그런 것들이 실체화되는 순간 오히려 마음이 한 2배로 아파지는 것 같습니다. 방금 이제 부모 심정 말씀을 하셨지만 정작 국민의힘이랄지 대통령실에서는 나이로 한국 사회가 여전히 그런 측면이 있으니까 나이 어린 사람의 충고를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는 건 아닙니까? 근데 그렇다면 우선 정당은 집권 자격이 없는 것이고 만약에 그 위정자라면 통치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항상 이야기하지만 대통령도 사실 특정 지역의 대통령이 아니라 전 국민의 대통령이 되는 것이고 특정 세대의 대통령이 아니라 전 연령의 대통령이 돼야 되는 것인데 최근에 보면은 특정 성별, 특정 세대 그리고 특정 지역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져가는 것 같아가지고 참 안타깝습니다. 앞서 제 서두에도 신당 창당 가능성 얘기를 좀 했습니다만은 하루하루 좀 높아가는 게 아닌가. 일부에서는 뭐 수치로 60% 정도 된다 뭐 이런 말씀도 좀 하시던데 네. 헤어질 결심은 이미 하신 거고 결단만 남은 건가요? 저희가 이제 보통 뭐 결혼을 해서 사시다가도 이제 다시 또 이별하시기로 마음먹은 분들 보면은 숙려기간, 조정기간 두지 않습니까? 네네. 뭐 그 정도의 의미 아닐까요? 제 생각엔 지금 상황에서 변화가 없다면은 마음이 떠나는 것은 막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거취를 결정하는 데드라인을 12월로 정하셨는데 특별한 뭐 의미가 있습니까? 우선 대한민국의 대부분 국민들께서 삶에 어쨌든 되게 바쁘시고 지치시기 때문에 선거라는 장이 펼쳐지기 전까지는 정당의 혁신이라는 것에 대한 관심도가 좀 떨어집니다. 상대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저는 12월 말부터 펼쳐진 결국 그 총선에 대한 관심이나 이런 것들이 신당의 상당한 동력이 될 거라 보고 그때까지는 오히려 물밑에서 준비하는 기간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어찌됐건 이제 말씀하시기는 이제 지난 봄서부터 조금씩 얘기를 했고 또 이제 최근에 와서는 그런 부분을 이제 구체적으로 좀 말씀하시기를 대통령하고 국민의힘이 바뀌지 않는다면 근본적 변화가 없다면 신당을 창당할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전제 조건 비슷한 말씀을 좀 하셨는데 지금 어찌됐건 간에 이제 당에서는 혁신위를 만들어가지고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혁신위 활동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아무래도 인요한 위원장이 이제 뭐 순천 출신이라고 하시니까 순천에서도 관심이 많을 텐데요. 그 지금의 가장 큰 문제는 이게 정치 혁신이라고 하는 건요. 어떤 진정성이나 이런 것만으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굉장히 복잡한
기술적인 어떤 능숙함이 필요한데요. 지금 인요한 위원장이 하는 말 중에 보면은 뭐 틀린 말은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국민 정서와도 다 있을 수도 있는 부분도 있다 생각합니다. 뭐 예를 들어 정치인을 뭐 퇴출시키겠다 그러면은 웬만하면 국민들이 좋아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보면 전원책 변호사 같은 분도 방송 나와가지고 한 6, 7년 전에 방송하실 때 다 단두대로 보내버리겠다. 뭐 이런 거 하시면서 유명세 타신 적도 있어요. 근데 그분이 현실 정치 들어와가지고 조강특위라는 자리를 맡았을 때 한 달도 안 돼서 아무도 못 자르고 쫓겨나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하는 이런 행동들이 오히려 지금 저들을 강하게 만들어주고 있다. 그러니까 척결의 대상을 강하게 만들어주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예전에 우리가 김영삼 대통령께서 취임하시고 나서 문민정부를 지향하시면서 군내 사조직인 하나회 척결하겠다 나서셨을 때 그때 예고도 없이 그냥 하나회 척결해버렸습니다. 그때 그 군부의 기세등등하던 사조직이 자고 일어나니까 다 별이 떨어져 있고 네. 그렇다고 세상이 바뀌었는데 우리가 예전처럼 쿠데타를 할 수 있겠어? 그래서 결국에는 다 척결된 거거든요. 지금은 만약 근데 그건 이제 대통령이기에 가능했다고 볼 수 있겠지만 혁신위원장이 그렇게 할 수 있나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더더욱 조심스러워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은 혁신위원장이 예를 들어 이런 문제가 있는 정치인들의 퇴출이 당 혁신이 중심이라고 생각했으면은 이거는 기술적인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하는 방식은 그냥 크게 뭐 국민들 듣기는 좋겠지만은 거기 윤핵관 아저씨들 제발 물러나 주지 않을래요? 뭐 이런 겁니다. 만약에 김영삼 대통령께서 하나회 척결하는데 전격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이거 하나회 아저씨들 전부 다 좀 물러나 주지 않으실래요? 이랬으면 하나회가 척결됐겠습니까? 저는 그 지금 인요한 위원장도 뭐 오늘자 보도로 나오는 걸 보면은 내 뜻이 관철되지 않으면은 뭐 사퇴할 수도 있다는 식으로 나오시거든요. 극약을 쓰겠다 뭐 이런 표현을 하셨죠. 극약이 뭐 상대에게 강제로 입을 벌리고 약을 먹일 건 아닌 것 같고 본인이 어쨌든 배수진을 치겠다는 얘기일 텐데 네네. 글쎄요 흔히 보던 어떤 그런 양태로 가는 것이 아닐까. 예. 그래서 저는 좀 안타깝습니다. 예. 그래서 인요한 위원장이 만약에 이런 기술적인 측면에 대해서 열어놓고 다른 사람과 소통을 좀 하려고 했으면은 오히려 초기에 이런 무리수를 두진 않았을 텐데 유승민 의원 만나가지고는 만나보니까 코리안 젠틀맨. 그러니까 유승민 의원이 뭐 신사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대한민국에서. 태극기 부대 정도만 저 사람 우리랑 생각이 달라 이러면서 비난하지만은 유승민 의원은 똑똑한 분이시고 점잖은 분이라는 건 다 알아요 대한민국 사람들이. 근데 그거를 왜 인요한 위원장이 그 귀중한 시간에 가서 사람 평가하고 다니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좀 아쉬운 측면이 있습니다. 조금 더 이 중차대한 상황에 맞춰가지고 조심스럽게 하셨어야 됩니다. 예, 제가 잠깐 그 대통령하고 당이 바뀌지 않는다면이라는 얘기를 했지만 네. 이 창당을 하지 않고 잔류하는 조건 상당히 좀 추상적인 것 같은데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근데 이거는 제가 입장에서 계속 이야기하게 되면은 조건부로 들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도 머릿속에 그래 이런 걸 해야 되지라는 생각은 있지만은 그걸 제가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순간 이준석이 조건부로 뭘 제시하고 협상을 하려는 모양새가 되거든요. 저는 그런 생각보다는 이런 얘기예요. 어떤 사람은 저한테 대통령이 그럼 이준석한테 사과하라는 얘기냐. 사과하면 되는 거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거든요. 아니요. 저한테 절대 그런 거 개인적으로 하실 필요 없습니다. 지금 대통령에 대해서 강서 보궐선거로 인해 가지고 민심을 보여준 건 국민이고요. 국민들에게 천명하시면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의 운영 방식에서 잘못된 것은 이런 것이었고 앞으로 어떻게 변화하겠다. 지켜봐 달라. 우리나라 국민들은 대통령을 1년 반 전에 뽑았기 때문에요. 아직도 대통령을 지지하고 사랑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분들은 앞으로 3년 반 남은 임기 동안 대통령이 막연하게 지금처럼 헤매는 걸 바라지 않습니다. 무조건 3년 반 동안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어달라는 취지일 텐데 만약에 대통령이 그렇게까지 진정성 있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준석이 나 신당할 거야 이렇게 하고 다닌다면은 제가 거꾸로 퇴출당할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이 공감하는 통치의 변화가 있다라면인 거네요. 지금 말씀하신 그렇죠. 건. 지금은 뭔가 약간 마지못해서 옆구리 찔려가지고 계속 뭐 하나하나씩 살라미처럼 하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게 아니라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좀 적시하고 그다음 그걸 바꾸겠다. 대통령께서 가진 권한이라는 건요. 무궁무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된 사안들 예를 들어 홍범도 흉상 이전 같은 것들 그런 거 중지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계신 분이 대통령입니다. 네.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동조한다는 인상을 주시는 거거든요. 박정훈 대령 대통령과 가장 닮아 있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왜 지금 최상병의 안타까운 죽음에 대해 수사하고 있지 못하고 왜 이 사람이 지금 본인을 법률적 방어해야 되는
기소된 상태로 있습니까? 이거 대통령이라면은 기소 취소시킬 수 있습니다. 이것들을 하고 국민들에게 겸허하게 얘기하면은 대통령이 조금은 자존심에 금이 간다 하더라도 그 국민들의 뜻을 받아들였구나. 한 번 더 믿어보자. 저부터도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일단 여지를 좀 둔 것 같은 말씀이시긴 한데 일각에서는 지금 이 대표께서 하시는 행동 그리고 발언 이게 다 명분 축적용이다. 네. 결국은 이미 창당 쪽으로 기울었고 돌아오기 힘든 상황이다.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최대한 그런 어떤 조건부나 아니면은 제가 뭐 간을 본다든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상황을 제 유리한 방향으로 유도하려고 한다든지 이런 모습을 안 보이려고 노력합니다. 실제로 지금 제가 오직 바라는 것이 있다면은 뭐 제 정치적인 거치와 제가 맞게 설정하면 되는 것이고요. 지금 국정 기조가 완전히 바뀌어야 됩니다. 사람을 쓰는 방식도 바뀌어야 되는 것이고요. 예. 제가 놀라운 말씀 하나 드려볼까요? 우리 전남 동부의 청취자분들도 느껴보셨으면 좋겠는 게 김행 여가부 장관이 물러난 지가 오늘로써 벌써 한 달이 되었습니다. 한 달이 넘었습니다. 다음 여가부 장관이 누굴까요? 그래도 내각의 장관인데 왜 우리는 누구를 이름을 듣지 못하는 걸까요? 이런 것 하나하나가 지금 국정에 나사가 빠져가고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저는 걱정입니다, 솔직히. 예. 그렇군요. 어쨌든 지금 그렇다 보니까 이준석 대표가 신당을 만든다라는 전제하에 많은 질문들이 좀 오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국 신당의 지역 기반이 어디냐? 영남이다, 수도권이다 이런 말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이 대표 출마 지역에 대한 궁금증도 좀 커지는 것 같고요. 제가 요즘 자주 인용하는 것 중에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이제 달 탐사를 하겠다라고 선언하면서 거기에 멋있는 말을 남겨요. 달 탐사를 우리가 하는 이유는 그것이 쉽기 때문이 아니라 어렵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렇게 밝힙니다. 그런데 저도 정치적으로 우리가 중요한 도전을 그래도 이름이 좀 알려진 사람들이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 소위 노무현 대통령의 바보 같은 도전도 그런 맥락에서 저는 굉장히 좋아하고요. 네. 저는 지금 시점에서 제가 뭐 선거에서 의미를 찾자면은 제 개인적인 당선도 의미가 있을 겁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대한민국의 정치적 문제들이 무엇에서 기인했느냐를 보는 것이거든요. 저는 우리 당의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100명 정도 되는 의원 중에 한 60명 정도가 영남, 20명 정도가 비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선거를 굉장히 쉽게 치르는 분들이기 때문에 국민보다는 또는 주민보다는 권력자에게만 줄 잘 서면 된다라는 문화가 팽배해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랬을 때 제가 매기처럼 만약에 영남 정치에 안주하는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 비만 고양이처럼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움직여야 될 동인을 제공할 수 있다고 한다면은 저는 그것도 저한테 매력적인 조건이라고 봅니다. 어떤 분들은 저한테 더 어려운 도전을 해볼 수도 있다. 저는 뭐 호남 지역에서도 제가 도전해볼 수 있지 않겠냐 하는데요. 네네. 이미 천하람 위원장이 상당한 도전을 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이 지역에 어쩌면 안주하는 이 지역의 광주 전남 지역의 비만 고양이들이 움직이게 하는 데는 저보다 더 효율적인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보면은 기본소득당의 용해인 의원 같은 분들도 지금 광주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저는 경쟁은 언제나 좋은 것이고 무엇보다도 특히 정치인들이 안주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움직이게 하는 데 있어가지고는 뭐 젊은 정치인들 위주로 좀 더 용기 있는 판단들이 많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양당의 비만 정치인들 퇴출이라는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정치 개혁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런 부분을 지금 달 탐사와 좀 비유를 좀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 그렇죠. 좀 어려운 길을 좀 가겠다. 그러니까 미국의 아폴로 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1호도 있고 막 17호까지 있거든요. 그런데 11호 때 가가지고 이제 잘 아는 것처럼 달에 착륙을 합니다. 그리고 하고 나서 13호 때 가가지고는 가다가 폭발해가지고 사람을 살려오는 게 미션이 되기도 하고요. 근데 그 어려운 과정을 통해 가지고 미국 사람들은 우리는 드디어 달을 정복했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봤을 때 정치가 바뀌는 과정 중에서 저도 뭐 아폴로 한 3호쯤에 결과는 냈을지 모르겠습니다. 30대 당대표가 됐다는 것은. 그런데 아직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멀고 저 혼자 갈 수도 없을 겁니다. 네네. 아폴로 6호쯤에 도전했던 사람들은 정말 좋은 걸 보지 못했어요. 그 사람들은 달에 못 갔거든요. 한 11호 때부터 이제 달에 가거나 이런 상황이었는데 저는 제가 지금 한 아폴로 5호쯤에 있다면은 제 인생의 정치 마지막의 시점에 한 10호쯤 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말 바로 달에 가기 직전까지 제가 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예. 단계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어쨌든 좀 더 어려운 길을 갈 수도 있다 이런 말씀으로 좀 들리는데 영남 출마가 수도권보다는 더 어려운 선택일 수 있다는 측면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홍준표 대구시장께서는 1996년 이제 자민련 돌풍을 이제 좀 비유를 좀 하셨는데 그때는 상황이 많이 다르다. 신당 기껏해야 비례정당 정도나 될 것이다. 뭐 이런 예측을 좀 하셨죠. 홍준표 시장은 결국에는 야 달에 어떻게 가냐 이렇게 하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아폴로 한 6호쯤 자리에 계시는 것 같은데 글쎄요 저는 달에 갈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가려고 하는 겁니다. 예. 저는 그게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게 뭐 대구는 27년 전에 이제 TK에서 자민련 열풍이 한번 불어가지고 다른 네. 당을 선택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게 멀게 느껴지는 거지만은 이 전남 동부와 광주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당 열풍을 2016년에 이미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20대 때인가요? 예. 그렇죠. 조금 더 가깝게 느껴지고 언제든지 할 수 있다는 마음이 있으신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 저는 홍준표 시장 같이 굉장히 현실적인 분들도 그게 어렵다고 하기 때문에 저는 어렵기 때문에 도전해 보려고 합니다. 어렵기 때문에 아까 이제 이쪽 호남, 광주, 전남 용해인 의원 도전 의사를 있는 걸로 보인다 이 말씀도 좀 해주셨는데 지금 19일에 광주에서 토크 콘서트 예정돼 있죠. 예. 이쪽 호남 쪽에는 그 신당 바람과 관련해서 예. 좀 다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움직임들 또 같이 할 사람들 조직하는 뭐 이런 것들도 좀 있습니까? 제가 이제 당대표 할 때 그 보수 정당의 호남 확장에 대해서 노력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저도 네. 교류하는 인사들이 많고 그분들도 제 생각을 알고 싶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다가오는 19일에 제가 광주에서 이런 토크 콘서트를 통해 가지고 대화를 좀 나눠볼 생각이고요. 예. 저는 광주나 전남 지역에도 굉장히 훌륭한 정치인들 하지만 지금 그 호남에서 주류 정당인 민주당의 기득권에 밀려가지고 정치 활동을 하기 어려운 분들이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 중에서 저와 생각이 비슷하고 만약에 지향점이 같고 그 무엇보다 도전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은 같이 해야 되지 않을까요? 예. 지금 이제 자연스럽게 누구와 함께 할 것인가 이 문제로 좀 넘어온 것 같은데 지난 주말에 이제 그 측근으로 분류되는 천하용인 네 분하고 같이 만나셨는데 언론 보도를 보면은 신당 창당 로드맵을 공유했다. 뭐 이런 얘기들도 좀 있던데 행보를 이렇게 같이 하시는 건가요? 우선 아마 이 천하용인 4인방이 저랑 만나가지고 길게 얘기하면서 제가 정치 개혁에 대해서 하는 이야기가 결코 개인의 야심에서 비롯된 것은 아닐 거라는 걸 알게 됐을 겁니다. 결국에는 그들에게 서로가 가진 정보를 모아서 얘기했을 때 지금의 보수 정당의 위기라는 것이 단순히 어떤 당의 위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대한민국 전체의 위기다라고 공감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장 천하람 위원장도 본인이 지금까지는 내년 총선에서 의미를 찾을 때 본인이 어쨌든 어려운 도전을 순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 더 나은 성과를 내는 것이 가장 의미 있다 생각해서 진짜 열심히 하는 거거든요. 그건 제가 이야기해줬죠. 그것도 매우 중요하고 나도 그 꿈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지만 대한민국에 굉장히 중요한 다른 문제들이 이제 돌출되기 시작한다. 네네. 그 상황에서 그것도 같이 넣고 고민을 하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지역에서는 천하람 위원장, 천하용인 가운데 가장 앞에 있는 천하람 위원장 거취에 대해서 큰 관심인데 한때 대구 지역에 동반 출마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잠깐 돌았습니다. 천하람 위원장 똥꼬집입니다. 예, 웬만해서는 그 순천에 대한 본인의 그 도전 의지, 애착을 버리지는 않을 거고요. 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천하람 위원장에게 순천 지역에서 많은 성원을 보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만약에 신당을 하게 된다면은 순천에서의 도전이 대구에서의 도전보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어느 것이 더 쉽고 어렵다고 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천하람 위원장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장 우리가 할 수 있는 센 도전을 하자. 각자의 위치에서. 그것이 무슨 도전일지 나중에 가서 임박해서 알겠지만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린 그래도 국민들에게 혜택받은 정치인이다. 우리가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 국민들이 그래도 주목해 주시고 기대를 해주시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이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선봉해서 할 수 있는 최고 어려운 도전을 하자. 저는 항상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어쨌든 네 분은 함께 하기로 이렇게 뜻을 모은 거네요. 뭐 정치 개혁의 대의에 있어서는 항상 함께 할 거고요. 네.
혹시라도 기술적인 그런 약간 차이가 조금씩 나올 수는 있지만은 저희가 서로를 의심하거나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 새로운 선택 금태섭 대표도 만나셨죠? 네. 그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도 예. 만나셨고요. 예. 결국은 함께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시던데. 저는 금태섭 의원은 저랑 정치적으로 견해가 많이 다른 지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회적인 문제에 있어서 특히 관점 같은 경우에는 많이 다르기도 하고. 근데 금태섭 의원은 뭐 많은 분들이 알듯이 뭐 책도 잘 쓰시고 글도 잘 쓰시고 그리고 무엇보다 쓴소리를 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인식은 있습니다. 그분도 예전에 본인이 속했던 정당에서 다른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사실 밀려나게 된 그런 분이거든요. 네. 저는 그런 부분 때문에 금태섭 의원을 계속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 이견을 좁힐 수 없으면 당을 같이 하진 못하겠지만은 저는 금태섭 의원 같이 용기 있는 민주당 출신의 정치인들도 많이 저희와 함께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 실제 국민의힘이랄지 네. 민주당의 비명계 현역 의원들 가운데 지금 관심이 있는 분들이 꽤 있습니까? 제가 사실 신당에 어떤 분들이 관심 가지고 있는지는 저 스무고개처럼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아까 말했던 것처럼 국민들이 아마 용기 있는 사람들 좀 응원해 주시면은 그분들이 더 용기를 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용기라는 거는 국민의힘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큰 덩어리에 의지해서 정치를 하려는 그런 관성이라든지 아니면은 권력자 또는 권력자처럼 보이는 사람이 해코지하는 것들 이런 것에 대한 두려움이라든지 이런 걸 떨쳐낼 수 있게 하는 그런 용기를 말하는 것이고요. 지금 정치가 그렇게 바뀌어야 됩니다. 국민들의 응원을 먹고 자라는 정치, 국민들을 두려워하는 정치로 바뀌어야 되는 거거든요. 국민들의 응원을 먹고 사는 정치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저희가 이제 당의 지역적 기반 예. 신당을 만든다면 그리고 누구와 함께할 것인가 뭐 이 얘기를 좀 했는데 예. 결국은 제일 중요한 게 당의 정체성이 아닐까 싶은데 그렇죠. 신당을 만든다면 이게 이준석 신당인지 네. 보수 신당인지 아니면은 제3당인지 어느 쪽에 좀 가깝다고 봐야 될까요? 이준석이 참여하는 완전 새로운 당이 되겠죠. 그러니까 저는 제가 스펙트럼적으로는 보수에서 조금 더 넓어질 수 있다라고 제가 얘기하는 것이 지금 당장 보수가 솔직히 뭔지를 정의하기도 애매해졌습니다. 지금 예전에 대선 때 확장되었던 그 보수의 지평에서 지금 갈수록 좁아져가지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주장하는 형태의 강경 보수 아니면은 또 우리가 한 15년 전에 봤을 만한 안보 보수 이런 쪽으로 회귀해 버렸거든요. 저는 그런 보수 정당을 할 생각은 꿈에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수주의에도 여러 가지 맥락이 있는 것이고 다뤄야 될 문제가 많은데 저는 적어도 신당이 홍범도 흉상 문제를 다루어야 되는 상황은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건 그냥 잘못된 거예요. 예, 그런 건 논쟁하고 싶지도 않고요. 저는 그렇다면 예를 들어 지금 뭐 주식 공매도 같은 것들도 보수 정당이라면 저렇게 접근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저렇게 접근하고 있고 뭐 정책적으로 교육도 그렇고 지금 사실 윤석열 정부에서는 1년 반째가 이제 됐는데 예. 어느 누가 저를 포함해서 어느 누가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을 한 문장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통일 정책을 한 문장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교육 정책을 한 문장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정책 실종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정당을 새롭게 한다 그러면은 그런 오히려 정체성이 명확하다. 하지만 그것이 보수에 치우친 그런 정체성은 아닐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제 질문에 대한 답을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준석이 함께하는 신당. 예. 금태섭 대표도 저희와 인터뷰에서 네. 지금 2년보다는 네. 좌우의 2년보다는 민생이다 이런 류의 말씀을 좀 하시던데 금태섭 대표 회동에서 이제 수권 정당으로 가야 한다 네. 뭐 이런 점에 대해서는 서로가 동의를 했다 이런 말씀도 좀 하시던데 지금 신당을 만드는 것과 관련해서 큰 관심사 중에 하나가 대선 후보급 인물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는데. 네. 이게 이제 수권 정당이라는 게 결국은 그런 의미를 좀 담고 있을 것 네. 같은데요. 지금 보니까 이 대표께서도 이제 네. 뭐 다음 대선에는 네. 직접 후보로 나갈 수도 있는 그런 연령인 걸로 봐서 이런 걸 전체적으로 창당 밑그림에 좀 두고 있으신가요? 저는 당연히 이제 대선이라고 한다면은 다양한 대선 주자가 있어야 그 당이 윤택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뭐 저도 지난주에 갤럽 여론조사표 보니까 저도 그거 넣어서 조사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런 욕심보다는 그럼 그런 명단에 포함된 분들이 다양하게 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은 당연히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이견을 조정해 나가면서 토론했으면 좋겠어요. 아, 예. 그런데 그 안에 지금 보면은 뭐, 참 이름을 언급하기 좀 그런데, 왜냐면 이게 그런 분들과 소통하려고 한다고 소문날까봐. 근데 정말 좋은 분들이 많고요. 저는 보수 정당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강경 보수의 날개 하나로 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내에 많은 대선 주자들 축적해야 될 것이다 이런 생각하고 네네. 신당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시간이 부족해 예, 아주 아쉽습니다. 예. 다음에 또 기회를 좀 한 번 더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